월 500만 원에 연금 받는 거 되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뭐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뭐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월급 500도 힘든데. 그렇죠. 월 500이 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고 합쳐서 300. 그냥 250, 300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상 몇십만 원씩 꾸준하게 해왔어.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 400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뭐가 여유가 있을 때 얘기지.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하고 기본적인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도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값을 올려라. 올리면 진짜 직장인들이 평생 준비해야 될 연금을 나중에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사실 기본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해보는 시간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 여러분에게 월급을 500만 원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지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제 월급이 500이 안 되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우리 연금으로 평생 월급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우리 연금 박사님이 계신데요. 30만 구독자 보유하고 계시는 유튜버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버 연금 박사, 대한민국 유일한 연금 관련 전문 채널 연금 박사 채널의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연금만 파신 거예요? 네, 20년 동안? 그렇죠. 거의 연금만 했죠. 근데 어떻게 연금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셨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또 금융 면에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뭐 사람들은 늙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네. 너무 오래 사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제 주변에만 해도 막 예전에 막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쭉 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희 친척분들도 다 그렇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연금이더라고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 네.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 아, 공무원 교사가 연금을 또 네. 빵빵하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관계없이 공무원, 교사 은퇴하시고 맞벌이까지 만약에 공무원을 했다. 그러면 연금이 뭐 적게는 400에서 많게는 7, 800씩 나와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뭐 군인, 공무원, 뭐 교사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렇죠. 노후에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들도 행복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요.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게 노후에 이분들이 왜 행복할까 봤더니 고정적인 연금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연금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금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교사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은 노후에 연금이 빵빵하니까 진짜 안락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교사나 공무원이 아니라도 네. 진짜 평생 월급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진실인가요? 그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워요. 껌 씹는 것보다 쉬워요. 정말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댓글이 달려. 뭐 네. 너나 그렇지. 뭐 500 어떻게 만드니? 500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지. 월 500만 원에 연금 받는 거 되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뭐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뭐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월급 500도 힘든데. 그렇죠. 제가 단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10억이라는 부동산과 같이 맞출 수 있는 가치가 비슷한 연금액이 월 500이에요. 10억을 맡기면 월 500씩 평생 받습니다. 뭔가 근데 500 받는 게 손해인 것 같은데 10억이 더 큰 느낌인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뭐지? 왜 그렇지? 사람들은 목돈에 대해서 아쉬워하기 때문에 네. 10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10억을 연금으로 가치를 맞교환을 하게 되면 월 500만 원씩 평생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 10억을 통장에 있는 것이 좋냐? 월 500을 평생 받는 게 좋냐? 집값 10억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연금 500은 되게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큰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심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집을 중심으로 자산을 모았으니까 집값 10억은 어떻게든 모으려고 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을 때부터 집값 10억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 연금 500을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월 500이
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 월 500을 받고 계신 분들 네.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3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꾸준하게 30년 동안 어디 안 가고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해요. 네. 일반 대기업에서. 자, 이러신 분들이 지금 퇴직해서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 200. 최대로 받으시면 200 이상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뭐 200 이하도 많아. 사실 200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꾸준하게 직장 30년을 생활을 쭉 해왔다고 다녔다 하면 150, 200이 나옵니다. 내가 뭐 한 거에 가입한 게 아니잖아. 네네. 국가가 그냥 띄어간 거잖아, 월급에서. 그렇죠. 그게 2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분이 퇴직금을 받잖아요. 네. 퇴직금 내가 부은 거예요? 회사가 가입해 준 거죠. 그렇죠. 회사가 해가지고 퇴직하는 시점에 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30년간 직장 생활 딱 꾸준하게 해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해가지고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2, 3억, 뭐 은행권 퇴직자들은 6, 7억씩 받아갖고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퇴직할 때. 예, 뭐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어쨌든 2, 3억만 받아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2, 3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합쳐서 300. 그냥 250, 300이에요. 맞벌이 하면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개인연금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다못해 누가 와서 해라, 뭐 이거 좋은 거다. 그다음에 요즘 뭐 연금 계좌라고 해가지고 연말 세액공제 되니까 연말 네. 계산으로 해라. 이것도 사실상 몇십만 원씩 꾸준하게 해왔어. 근데 그 자꾸 중간에 해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우,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죠. 저도 자, 지금 얼마나 털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해약을 네. 왜 할까요? 목돈이 갑자기 필요해. 돈이 그렇게 필요해.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해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제가 강의도 많이 했는데 세상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네. 왜 빈자가 더 가난해지는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버티지 못하니까 해약해가지고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럼 해약하는 순간 보험사는 수수료 띄지, 국가는 세금 더 걷어가지. 환급도 많이 못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팍팍팍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해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들만 이거 500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금은 내가 부자라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죠. 회사 생활을 해서 준비하고. 회사가 의무적으로 뛰어가고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 안 댄 거예요. 국민연금 담보대출 가능합니까?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담보대출 가능하게 했어봐요. 그럼 다 받았을 거야. 맞아.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퇴직금 중간정산도 막았어야 돼. 노후에 정말 중요한 퇴직금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노후에 퇴직금이 없는 거지. 결국은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 생각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것에 방점을 두고 사느냐. 그러면 개인연금도 내가 가입했지만 이건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그냥 없는 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개인연금으로도 50만 원,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일단 회사 30년 다녀야 되고 네. 퇴직금 한 2억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개인연금도 한 얼마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네. 몇십만 원씩만 준비해도 몇십만 나오는 준비하고.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 400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30년 직장 생활도 못했어. 그렇죠. 퇴직금도 별로 없어. 막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자영업자요. 있고. 그렇죠. 자, 그 사람이 그러면 인생을 통해 톨톨 뭐 했냐? 네.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갖고 있냐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네. 그 연금을 준다. 그렇죠. 근데 그 집마저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 이 집을 내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어차피. 그건 내가 연금에 대해 포기한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뭐 굶어 죽더라도 자식에게는 뭘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어쩔 건데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내 노후,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준비한 게 연금이 없다. 그럼 국가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는 건데 집 쓰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나오냐면 70세에 연금을 가입하시면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집값 시세로 1억당 3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집들은 꽤 많이 나오네. 300만 원, 300만 원 나옵니다. 그것만 해도 꽤 많이 네, 나오네. 뭐 서울 꼭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외곽에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럼 150만 원 나옵니다. 내가 연금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부분 다 최소 2, 300, 많게는 3, 400 이상의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다.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된다. 박사님 영상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흥미롭게 들은 게 그 톤틴형 연금이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네. 그게 저는 약간 그게 구조가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기는 한데 네. 뭔가 찝찝한 게 조금 없더라고요. 조금 네.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연금이라는 것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좀 적게 받지만 그 돈으로 오래 사는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잖아요. 네네. 결국은 나의 수익은 누군가의 손실이에요. 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연한 당연한 이치라는 일이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걸 그대로 적용한 게 톤틴 연금입니다. 연금 받는 사람에게 드리는 수익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 내부에서 나눠 갖는 구조예요.
일정한 조건을 두고 내부의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구조예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네. 근데 가입한 사람은 10명이야. 자, 그러면 1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네, 연금으로. 그죠? 그럼 나는 100만 원씩 받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한 명이 돌아가죠. 오. 자, 그러면 수익은 똑같이 1,000만 원씩 가져오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네. 근데 한 명이 죽잖아. 네. 그러면 나머지 9명에게 1,000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110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오. 한 명 또 돌아가셔. 네. 8명이잖아요. 네. 8명이 1,000만 원 나눠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조금 더 네, 다 돌아가시면 마지막 사람은 혼자 남으면 한 명이 1,000만 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혼자 1,000만 원 그렇죠. 가져간다. 네,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누가 거죠. 죽어야 되니까 좀 그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들의 구조는 네. 그런 구조는 아니고 예. 해지라는 조건이 있어요. 해지와 유지. 그러니까 저처럼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그렇죠. 내 돈을 그 사람들이 나눠 먹는 맞아요. 거네. 그러니까 아. 해지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서 그 사람에게 뺏은 돈 가지고 유지해서 끝까지 간 사람에게 주는 구조. 이게 톤틴 구조거든요. 근데 이 톤틴 구조가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탈리아의 톤틴이 만든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오,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에 당연히 있는 제도예요. 그래요? 뭐지? 개. 아, 개모임. 개모임. 아, 개모임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모임 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 순번에 따라서. 네, 순번한 대로 나눠주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10명에서 개모임 하는데 1번 순번이 있고 10번 순번이 있어요. 네. 그럼 1번은 뭐야?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죠. 네네네. 그죠? 10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아. 그럼 똑같이 100만 원씩 10명이 내요. 그럼 1,000만 원 걷잖아요. 그럼 1번에게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1번에게는 800만 원만 줘요. 아, 선의자처럼 좀 떼가지고. 그렇죠. 먼저 너는 받아가니까. 먼저 받아가니까. 오. 그다음에 2번은 840, 뭐 3번은 860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번에 받아가는 사람은 1,200을 받아가게 돼요. 아. 그럼 10번이 받아가게 된 수익 200은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가 모은 1번. 응. 1번에게서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거기서 적게 준 돈. 그걸로 10번에게 주는 거죠. 오. 이게 개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나왔던 대부분의 연금들은 톤틴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많이 주고 안 나면 안 주고 손실 보면 손실 감내해야 되고 뭐 위험을 감내하기 싫으니까 뭐 은행 금리 정도만 운영하자 그랬더니 은행 금리 낮으니까 실제로 내가 연금 받아봐야 원금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이제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해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본인 불입금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특히 DC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네, 게? 일단 퇴직연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DC는 하지 마라. 물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위험해.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네. 사장이 퇴직금 안 줄 것 같아. 어. 이러면 DC로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퇴직금을 매달 매년 받는 거거든요.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회사가 망하건 사장이 먹고 튀건 관계없이 내 퇴직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DC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있다면 DB형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퇴직할 때 줘야 돼요. 그럼 뭔가 이제 상승률 같은 것들이 반영된다는 그렇죠. 근데 말씀이신가요? 퇴직할 때 얼마 주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소년수예요. 자, 그럼 저도 사장이에요, 사실. 네. 그럼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DC냐 DB냐? 얘네들 다 DB야. 만약에 직원들이 네. 그럼 뭐가 고민인지 아십니까? 월급 올려주는 게 고민이에요. 아, 월급 올라간 만큼 퇴직금이 커지니까? 그럼요. 월급 올려주는 순간 국민연금 더 내줘야지, 건강보험료 더 맞아, 내줘야지, 사대보험 맞아. 내줘야지, 거기다 퇴직금까지 올려줘야 되지.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다 하시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DC로 다 할 거예요, DC. 하지만 이제 직원이라면 DB를 추천한다. 그렇죠. 직원이라면 내 직원이라면. 퇴직금을 밀리고 싶으면 어떻게든 사장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빼오고 싶으면 DB형으로 하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는 겁니다. 아, 마지막에?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판에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야지, 승진. 퇴사 직전까지 열심히. 그렇죠. 내가 사원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대리, 과장, 부장 돼가지고 직전 3개월 월급을 많이 올려놓는 것이 내 퇴직금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할 수만 있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DB형이 윈윈인 거지. 얘가 열심히 우리 일해줘가지고. 회사에도 오래 있고 그렇죠. 네, 네. 기여도 클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DB형과 DC형을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DB형이 사실 유리해요. 유리하다. 네, 왜냐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그렇게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따져보면 DB형이 훨씬 더
생각보다 수익이 좋아요. 그럼 연금 박사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오늘 생활비 또 막 고정비 이런 거 나가야 돼가지고 사실 개인연금 이런 거 가입하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당장 노후 준비를 막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조금 하고 싶다. 그럼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뭐가 여유가 있을 때 얘기지. 지금 MZ세대를 보면 사실 집 사기도 어렵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이 뭐 이생망 이러고 있는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죠. 그죠? 거기다 대놓고 제가 야 너는 노후 준비해라 연금 하나 해라 이렇게 얘기 어떻게 해요? 그랬네요. 그래서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하고 기본적인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도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몸값을 올려라. 결국에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 소득을 높이는 게 그렇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첫 번째 단계다. 맞아요. 몸값을 올리면 네. 진짜 직장인들이 평생 준비해야 될 연금을 나중에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지금 괜히 하지도 할 수도 없는데 어설프게 뭐가 좋다고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결국은 죽 서서 남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더 빈익빈으로 전락하는 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이용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러면 우리 연금 박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노후 준비가 많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연금 박사님은 월 500 연금 준비 되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평생 해요. 제가 대기업 LG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직장생활 5년 하고 집어치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월급도 정해져 있고 놀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 1시간, 다 직장인들은 1시간인데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점심을 왜 1시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점심이 1시간 부족하니까 후다닥 10분 동안 먹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노비로 살고 있는 거야, 노비로. 중요한 건 조선시대 노비는 늙었다고 자르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장작 패고 나이 들면 마당을 쓸라 그래. 안 잘라. 근데 요즘 노비들은 잘라버려. 되게 빨리 잘리죠. 그렇죠. 55세, 60세면 내보내잖아요. 그게 좋은 말로 퇴직이잖아. 그죠? 잘라는 거야, 사실. 나가라는 애들은. 이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와가지고 제 개인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 17년 손가락 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빚만 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업력을 쌓아오니까 이제는 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평생 할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연금이네요? 그럼요. 사실 기본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생 할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농사 짓던 사람들 평생 농사 지었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 지었어요. 우리는 평생 일하고 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생산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생산성이 뛰어난 젊은 시절에는 월급 받지만 그 이후에는 잘려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일을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일을 할 수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할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노후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연금 준비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가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뭐 연금 500은 충분히 지금도 준비돼 있고요. 앞으로는 사실 근데 뭐 연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평생 일을 해서 중요한 건 그거다. 전파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비자치에서 출연료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모아서 또 용돈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그렇네요. 사실은 노후 준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당장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귀는 얇아갖고 어디서 자꾸 가입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들 내 몸값을 올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소득을 많이 늘리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집도 마련할 수 있으면 집도 마련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연금 박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